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이 공군 방공관제부대에 설치된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교체하기 위해 신규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공군 방공관제부대에 설치 운영 중인 장거리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8개월. 사업 예산은 483억 6,900만 원이다. 장거리 레이더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주변국 군용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궤적을 탐지 추적한다.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등도 탐지 가능하다.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군은 낡은 장거리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2011년 LIG 넥스원을 국내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2014년 운용시험 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치에 미달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시연평가 조작 의혹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9월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LIG 넥스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를 적용한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 중 절반 이상은 1990년 이전에 도입돼 약 20년인 수명연한을 넘겼다. 이로 인해 작전 중단 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5월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은 2,5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10대 안팎 장거리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개발이 중단되면서 노후화된 레이더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 중 절반 이상은 1990년 이전에 도입돼 약 20년인 수명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 작전 중단 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육군의 주력 장비 중 하나인 K1A1 전차를 지뢰 제거 등 장애물 개척 전차로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장애물 개척 전차는 전차 플랫폼에 지뢰 제거 쟁기, 굴삭팔 등을 장착해 지뢰 및 낙석 등의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기동 지원 장비다. 사업 예산은 4,900억 원으로 4분기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F5위 노후화와 KF-16위 전투임무 전환으로 부족해진 전술임문용 훈련기를 2024년까지 9,400억 원을 들여 국내 구매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과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항공기의 항제밍 안테나, 피하 식별 장비,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잉크16을 장착해 항제밍 비화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도 심의 의결했다. 그라울러 국내 개발 가능할까? 우리 군이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전기는 전파를 방해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개전 초기에 효과적인 전략무기로 손꼽힌다. 우리 군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EA-18G 그룰러 급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2조가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직수입이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군은 전자전기 개발을 놓고 선행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다. 군은 2022년 말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31년까지 8년에 거쳐 개발과 생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만 2조 5천억이다. 하지만 군 내부조차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자전기의 기종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는 체계 통합이 용이한 수송기 형태의 항공기 C-130를 선호하는 반면 공군은 속도와 고도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미 기존의 그라울러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 미 해군은 그라울러 2대를 다른 항공기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라울러는 F/A-18F 슈퍼 호넷을 바탕으로 한 2인승 전자전 공격기로 지난 1998년 장거리 전자전 EF-111 레이븐의 후속기다. 마하 1.8위 속도로 전투 행동 반경이 722km인 그라울러는 AN/ALQ-99F 제밍포드, AN, APG-79 다기능의 쌍배열, AESA, 레이더,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 AGM-88대, 레이더 미사일 등을 장착해 다양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 2009년 말부터 전력화되어 2011년 3월 리비아 공습작전인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도 참가했다. 2017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도 참가했다. 일본도 그라울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라울러 도입을 이미 2019에서 2023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재 일본은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측정기와 훈련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전자전용 공격기 도입은 중국이 전자전 등을 담당하는 전략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전자공격기 배치에 힘을 쏟는 데 따른 대응 측면도 있다. 전수방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 침투시킬 대형 기동 헬기는 우리 군이 노후한 치누크 헬기 CH-HH-47D를 개량하는 것은 물론 대형 기동 헬기 3차 사업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보유할 헬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성능 개량 사업과 별도로 22대의 신규 치누크를 도입하는 대형 기동 헬기 3차 사업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를 구축하기 위한 총 22대, 수송용 12대, 특수전용 10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 검토 중인 특수전용 대형 기동 헬기는 보잉의 MH-47G를 비롯해 NV-22, 시코르스키의 CH-53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지난해 한국형 항공모함인 대형 수송함 LPX-2 건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함재 전투기에 대한 논의도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33년 취역하는 대형 수송함 LPX-2은 미 해군의 헬기 강습 상륙모함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중형 항공모함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는 관측도 쏟아졌다.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19에서 현대중공업은 스키점프대를 갖춘 퀸 엘리자베스급 형태의 전망도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수직 이착함 스텔스 전투기 F-35B-15에서 20대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의 상륙 병력을 공중기동으로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헬기 26대를 갖출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해상용 대형 수송헬기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CH-53E와 그 확대 개량형인 CH-53K,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AW101이 있다. CH-53E 헬기는 이미 양산이 중단된 구형기체로 이를 대체하는 후속 기종인 CH-53K 가초도 양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CH-53K는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도 거론되고 있다.